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국내, 해외 모든 경기들을 하루마다 최신으로 분석해서 가족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중이 어렵거나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청교수 가족방은 100% 무료로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4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버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턴은 구디슨 파크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첼시도 구디슨 파크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있고 리버풀도 가장 최근 구디슨 파크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에버튼이 리버풀을 상대로 오픈플레이에서의 유리함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4-4-2로 상당히 거칠게 플레이하면서 라인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의 공격력이 상승세라고 보여지는 적다. 리버풀은 풀럼을 상대로 3골을 기록했다. 다만 두 방이 박스 바깥 중거리였고 기대 득점은 오픈플레이에서도 한 골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리버풀의 공격력이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맹점이 상당히 큰 것이다. 물론 중거리라는 옵션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상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의 킥력과 개인 기량으로 풀럼도 겨우 극복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공격 전개나 기본적인 중원에서 풀어가는 특성에서는 리버풀이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디슨 파크에서의 에버튼 저력과 함께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좁혀버리면 리버풀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의 현재 공격진 폼이나 구성이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하락세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는 생산력을 어찌어찌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비, 전방 압박의 완성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20분 만에 3골을 허용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굴욕을 겪고 말았다. 맥과이어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서 절뚝이는 와중에도 교체할 선수가 없어서 바꾸어주지 못한 것은 덤이다. 셰필드도 수비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축에 드는 팀이라서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일 정도다. 셰필드는 맨유를 상대로는 5백을 가동하면서 역습을 간헐적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맨유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 두 자릿수의 슈팅 허용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만큼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성을 보여줄 전망이다. 다만 5백을 가동했던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자책골 등 상대의 공세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 모두 대응이 좋지 못하다. 일단 맨유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슈팅 억제나 수비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셰필드가 득점력에서 어느 정도는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맨유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나마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도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 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약스 대 엑셀시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가 꼭 올 시즌만이 아니더라도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는 늘 실점을 당했던 편이다. 다만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는 화력을 100% 가동하면서 우세한 흐름을 가져오는 편이었다. 최근 오전에서 아약스가 엑셀시오르에게 퍼부은 골만 26골에 달하고 있는 상태며 적어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을 한 것이 수비 상황에서는 노련함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공격에서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엑셀시오르의 경우에는 일단 페럿을 향해서 뻥 차주는 상황에서의 효율 자체는 좋은 편이다. 아약스를 상대로도 앞서 언급했듯이 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강호들에게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꼭 아약스가 아니더라도 원정에서 올 시즌 6위 이상 팀을 상대로 매 경기 3실점 이상씩은 기록하고 있다. 아약스 승리를 기대한다. 아약스도 수비 상황에서 기복이 좀 있고 굳이 올 시즌만이 아니라고 해도 엑셀시오르의 높은 효율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잦다. 그래도 엑셀시오르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기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성향을 이용해서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 아약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가 만만한 전력은 아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에게는 꽤 약했던 편이다. 일단 아탈란타가 3백을 쓰는 모습이고 윙백들의 전진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KEY 포인트다. 결국 측면 역습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전력인데 피오렌티나가 측면 공격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공격력 전반이 잘 통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아탈란타가 피오렌티나를 중원에서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피오렌티나도 중원에서의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중앙에서의 힘이 부족한 편은 아니다. 피오렌티나는 1차적으로는 1대0으로 이긴 스코어를 지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곤잘레스를 통한 간헐적인 역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 3도움으로 좋은데 측면이 피오렌티나가 아탈란타를 잡아내는 KEY가 될 것이라는 근거도 곤잘레스의 아탈란타 상대 성적이다. 피오렌티나의 박스한 수비가 불안한 축에 들기는 하지만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역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아탈란타의 측면을 피오렌티나가 잘 공략하고 있고 곤잘레스의 폼이 상당히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좋은 편이다. 물론 피오렌티나의 1차적인 플랜이 수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는 하나 한 골 정도 실점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측면 공략으로 전반적인 화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 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AS 모나코 대 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모나코가 릴을 상대로 상성에서 아주 앞서는 편은 아니다. 최근 홈에서도 산무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잘 터지지는 않았다. 릴이 라인을 올리면서 승부하는 상황에서 2019년 정도까지는 다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하지만 릴의 에너지 레벨이 수비에서 꽤 올라온 모습이고 모나코도 결국 중앙 진흙탕 싸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이유일 듯하다. 물론 릴도 주포인 데이비드가 고립되는 양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릴이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만큼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나오는데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데이비드가 별로 활약하지는 못했다. 오프더볼에서 보여주는 데이비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말은 데이비드가 포처 역할에 적합하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이제는 릴이 수비 상황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좋아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도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두 팀이 전반적으로 중원에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전진을 하기 어려워하는 양상이 짙어진 상태다. 최근 모나코 홈에서 벌어진 대진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부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르세유 대 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무패를 기록 중이다. 다만 마르세유가 상대를 공략하는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다. 니스가 하이브리드 압박으로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은 마르세유가 올라와 주면서 공격적인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니스에게 패전을 기록한 전적도 있다. 니스를 상대하는 팀들이 교과서적으로 내려앉으면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공격이 매우 답답해지는 양상이 큰 편이다. 물론 마르세유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5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공격적인 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해진 편이라고는 하나 니스가 랑스를 상대로도 압박 싸움에서 이득을 거두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압박에서 밀리는 면모가 크지는 않다. 확실히 마르세유가 보여줄 플랜이 상당히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니스가 속공 상황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공격에서 더 효과를 보고 있는 점은 명확할 것이고 마르세유가 무패를 홈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 니스에게 패전을 기록한 경험도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